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승 패턴이 눈에 익게 되면 캔들의 움직임을 통해 다음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이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상승 패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 패턴도 거의 정형화된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상승 패턴에 대해 공부를 한 후 하락 패턴에 대해서도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고영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3차원 3D 납도포 검사 장비 SPI 세계 1위 고영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뇌수술용 의료 로봇으로 본격적인 미국 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고영은 다음 주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의료 로봇 카이메로에 대한 의료기기 시판 전 허가를 신청한다. 미국에서는 카이메로 대신 다른 이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후 반년 이상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메로는 뇌질환 수술 및 검사에 활용하는 의료용 로봇이다.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의사에게 표적 위치와 경로를 안내한다. 세계 최초 침대 부착형으로 과학 센서를 통한 로봇의 실시간 위치 및 자세 추적이 가능해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덕분에 고난도 수술 시 소요 시간과 환자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철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영상 MRI과 같은 환자의 영상 이미지를 구현할 때 정확도가 높은데 소프트웨어 면에서도 훌륭한 장비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고영이 의료 로봇으로 미국 시장에 도전하기까지는 완제품이 나온 지 약 8년이 걸렸다. 201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고영은 2016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및 판매허가 승인을 받았다. 2년간 임상시험을 거친 뒤 2020년 세브란스병원에 처음 도입했고 이달 초까지 서울대병원 등 전국 6개 대형 병원에서 500차례 이상의 수술을 선보였다. 고영은 지난해부터 미국 현지 에이전트와 협력해 FDA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영업 인력을 포함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했다. 고광일 대표는 미국 법인 수장까지 직접 맡으면서 카이메로 미국 진출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 대표는 지난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의료용 로봇은 반도체 검사 장비 이후 새먹거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카이메로의 FDA 승인 여부가 고영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업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고영은 FDA 승인 신청을 계기로 글로벌 메디컬 분야 사업 확장에 전력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 규모가 약 17조 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북미 비중이 약 62%로 압도적인 일이다. 고영 관계자는 미국에는 뇌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보유 병원 수가 1,400여 개에 달한다며 국내 대형 병원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이상입니다. 고영은 정밀 측정, 자동화 시스템 및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고영의 주력 제품은 반도체 검사에 사용되는 3차원 납도포 검사 장비 SPI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전자제품 및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 PCB의 납이 제대로 도포됐는지 확인해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고영은 이렇게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HBM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고영은 24년 4분기에 웨이퍼 레벨 첨단 패키징 공정 검사 솔루션인 마이스터 W 시리즈를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며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고영의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즉,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공격적인 신사업으로 의료기기 부문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영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일찌감치 의료 로봇 개발에 착수했으며 2016년 처음 선보인 의료 로봇은 2년간 임상시험을 거쳐 2020년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도입돼 서울대병원 등 전국 6개 대형 병원에서 500차례 이상 수술을 수행했다고 하니 이미 이 장비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FDA 승인이 떨어진다면 25년부터 수익 극대화가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료를 세력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료 매매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나 이는 차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급등과 급락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AI 관련 이슈로 좋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만 최근 들어 급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1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또한 지금 시장의 돈들이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관련주들은 물론이고 최근 흐름을 보면 조선과 화장품 섹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돈들은 1년 내내 흐름을 타고 순환매로 흘러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스윙 매매란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용의 꼬리를 잡으면 늦습니다. 머리에 올라타거나 적어도 허리에는 올라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시황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영이란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로 분류되어지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의료기기 섹터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올해 안에 분명 이 종목이 시장에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될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종목 공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급등 타이밍에 초입을 노려야 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맥점 중에 하나입니다. 121선 돌파 자리입니다. 원 안에서 121선 1차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평선 돌파 자리를 찾을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면 이 자리는 진짜 돌파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가 완만한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21선이 수평 내지는 거의 상방으로 꺾여 있습니다. 돌파 후에 잠깐 조정을 보이면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맥점은 여기입니다. 이게 진짜 돌파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볼벤 바닥에서 최초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여하튼 최고의 맥점입니다. 121선은 물론이고 241선까지 바로 뚫어줍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첫 장대 양봉이 출현한 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고 엠벨선이 깨진 지점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반등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또 하나의 황금 맥점입니다.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이 차트는 전형적인 N자형 상승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큰 눌림이 나온 뒤 반등하는 패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이 N자형 패턴에서 정확히 반등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말이지요.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시 큰 눌림 후에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타점을 잡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최저 거래량 기법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승 과정에서 주요 저항 라인이 될 만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매매법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돌파보다는 눌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121선이 깨진 후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저지바까지는 깨지 않을 것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0.618 라인이 살짝 깨진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0.618 구간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이 라인이 깨지지 않고 반등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광밴드입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성광밴드 주가가 급등 이후 숨고르기에서 벗어나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광밴드는 관이음새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 철강관이음새 산업은 지속적인 소재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을 국내 기술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관이음새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다. 한편 전 거래일 기준으로 조선기자재 관련주인 태광, STX중공업, HSD엔진, 한국카본, 동방선기, KSP, SK오션플랜트, BMT 등의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다. 조선기자재 시장은 선박을 건조하고 운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부품을 포함하는 시장이다. 선박의 구조, 동력, 운항, 통신,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지난해 세계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달러로 추정된다.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선 관련주들에 대한 교육 영상이 있는데 영상 도용 문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유튜브에서 조선 관련주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업 업황이 8년 만에 호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올 한 해 꾸준히 상승할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성광밴드 주봉입니다. 딱 보기에도 쌍봉이 보이네요. 쌍봉까지가 1차 상승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2차 상승 초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6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좁아진 지점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황금 타점이 됩니다. 캔들들이 확실하게 변동회기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양봉 전 작은 음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지점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상황입니다. 살 사람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겠네요. 이제 상승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중요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주다가 고점 돌파에 한번 실패를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고점 돌파에 실패하자 어김없이 급락이 나옵니다. 중요 라인들이 깨졌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저지바를 확인해 두는 것이 반등의 자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두 선 사이에 중요 저지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는 것이 눌림목 매매입니다. 또한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타점이 달라집니다. 주요 라인들, 즉 21선, 엠벨선,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찾아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다시 한번 N자형 눌림이 나온 뒤 돌파가 제대로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개로 나뉘어진 큰 오빠 캔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파 직전에 이전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곧 돌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가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장대 양봉전에 등장한 도지 캔들이 돌파 신호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측샷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역시 중요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또 하나의 타점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고점에서 엠벨선이 무너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제 긴 하락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세 끝에서도 중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차트도 전형적인 상승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상승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다가 돌파가 한번 나왔네요. 이제 매도 타점인가요? 맞습니다. 엠벨선이 깨졌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지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차트에 바로 나옵니다. 박스권을 돌파할 것 같다가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한다면 박스권 돌파에 확실한 신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스권이 깨지고 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특별한 돌파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은 주포의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두 번의 돌파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두 번의 돌파 시도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돌파 시도에서 발생한 거래량에서 주포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제가 박스권 공략 강의는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온 뒤에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다시 또 하나의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지지라인을 터치한 후 저점을 높여가다가 돌파가 나온 것입니다. 거래량에서도 주포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지속적으로 양봉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돌파 전에 타점을 놓쳤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지금이 타점이 됩니다. 근거는 주포의 의도입니다. 주포가 이렇게 계속 핸들링을 한다는 것은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점 매집으로 방향선회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엠벨선입니다. 엠벨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엠벨선이 깨졌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엠벨선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꼬리로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거래량은 미세하게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후에 음봉이 떴지만 고점이 크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거래량도 적지 않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이 최초 상승 지점이 아닙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라면 눌림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점은 전고를 돌파한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주포가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합니다. 항시 주포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형 이슈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눈치를 채고 빠져야 합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으나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빠질 때는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상황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으나 역시 기술적 반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지지라인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지지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상승 구간에서 발생한 거래량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할 때 발생한 거래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포의 핸들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특급 이슈가 아니라면 결국은 주포 노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항시 차트를 볼 때 주포의 핸들링을 확인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내려온 느낌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반등의 신호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제대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차트를 느려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거래일 전에 돌파 시도가 있었네요.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지형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으나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미 3거래일 전에 거래량에서 주포의 의도는 확인되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1선 돌파가 나왔으나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121선이 241선 쪽으로 상당히 근접한 후에 241선 돌파가 나온다면 황금 타점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생략하고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저지바입니다. 장기간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주가가 최근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요 저지바를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해서 저 주요 저지바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반딧대거지는 늘 괌에도 구간을 나타내줍니다. 제가 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마저 무너진다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화엔진입니다. 최근 상승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지바들입니다. 이제 상승 과정에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했는지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각 타점들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엔벨선과 21선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엔벨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엔벨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21선 돌파 자리입니다. 아주 좋은 타점입니다. 이번에는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지바들입니다.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빨간 원의 돌파 자리부터 상승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급을 동반해서 빨간색 저지바를 뚫어준다면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휴림 로봇입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물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매물대는 저 아래쪽에 모두 포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점에서의 매물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삼성이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